네, 여러분 토요일인데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공부라는 것은 꾸준히죠. 꾸준히. 예. 그래서 어떤 계획을 정하셨으면 꾸준히 잘 나오셨고요. 자, 오늘 갑오개혁 이후 경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경찰 조직의 변천사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청부시통 총국이죠. 청부시통 총국. 시통, 그다음에 총국이죠. 이 청부시통 그 사이에 뭐가 있어? 강제 병탄이 있죠. 1910년 우리 나라를 빼앗긴.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일제 총독부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1894년에 경무청이죠. 경무청이 내무아문에 처음 이제 법무아문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내무아문으로 바뀌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로 바뀌죠. 1900년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경부로 바뀝니다. 벌써 경부하면 독립된 부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이 독립된 부가 아니라 보조기관, 뭐 행정관청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무부 이런 데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독립했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도 있고 또 미군정 때도 이제 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일제시대까지 경부가 됐던 적이 있어요. 다만 경무청이 됐건 경부가 됐건 관할이 한성부만 관할했었어요. 그러다가 광무개혁이 실패하니까 당연히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경부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무청으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02년 1년여 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을 합니다. 근데 이때 경무청으로 환원을 할 때는 전국을 관할하죠. 전국을. 그래서 이 경무청을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그냥 전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이 있죠. 을사늑약이 있은 다음에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감부를 설치하죠.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이 국제적으로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것을 거의 공인받은 상태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간 거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있은 다음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기존의 행정조직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감부를 설치하죠. 통감부를 설치하는데 기존의 행정조직은 그대로 놔둬. 근데 통감부가 실권을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그 통감부 안에 우리 경찰도 기존의 경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무청은 그대로 있어. 경무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907년에 경무부를 설치합니다. 다만 경무청이 아까 전국을 관할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을사늑약 직후에 1905년에 한성부로 다시 관할을 축소시켜요. 한성부로 관할을 축소시킨 경무청은 그대로 존속하고 통감부 안에 경무부가 새로 설치되고 통감부 안에 새로 설치된 경무부가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경무청은 경시청이 됩니다. 경시청이. 그래서 역시 1907년에 경시청.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무부는 1910년에 경찰 통감부. 그래서 이 경무부하고 경찰 통감부는 통감부 소속이죠. 통감부 소속. 그래서 이 통감부에서 경무부가 역시 통감부 안에 경찰 통감부로 바뀌고요. 이것은 이제 강제병탄 이전이고, 강제병탄 하고 나면 이제 총독부가 나타나죠. 그래서 총독부 안에 경무총감부가 역시 1910년이지만 이 1910년은 강제병탄 이전의 1910년이고, 이 경무총감부의 경무총감부의 1910년은 강제병탄 이후 1910년이죠.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헌병통치를 하지 않겠다. 유화책으로서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줄이지만 기만책이죠.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지만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줄여서 좀 경찰 통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만책을 내세우는 것이 1919년 경무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틀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죠. 청부시통 총국.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 일제시대까지 경찰 기관의 변천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뼈대를 넣어놓으면 나머지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청부시통 총국 먼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시면요, 최초의 경무청은 내무아문 소속이죠. 법무아문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내무아문으로 바꿔서 내무아문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무아문에 경무청으로 출발합니다. 경부는 소속이 없죠. 그냥 부니까 부로 이제 승격해버리니까 소속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죠. 내부 경무청입니다. 경부가 내부 경무청으로. 그 다음에 그 뒤에 경무부는 통감부죠. 통감부 경무부. 여기서 통감부는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이제 큰 부고, 경무부는 행정안전부 이렇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작은 부죠. 작은 부. 그래서 부자가 큰 집 부자가 있고 부처 부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통감부는 이제 큰 부고 큰 부. 그다음에 경무부는 작은 부고요. 그래서 통감부, 경무부.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바뀌는 그 경시청은 역시 내부죠, 내부. 내부의 경무청이 내부의 경시청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통감부의 경무부는 통감부, 경찰 통감부로 그렇게 바뀝니다. 일제 시대로 가면 총독부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경찰기관이 소속한 그 부처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전개 과정이 1번 근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도입된 것이 1894년 갑오개혁 이후죠. 갑오개혁으로 우리 근대 경찰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대 경찰 출발점이 바로 갑오개혁이고요. 자, 2번에 조직법적 근거와 이게 경무청 관제 직장이죠. 조직법적 근거, 경무청 관제 직장. 자, 작용법적 근거 규정이 행정경찰 장정이죠. 그래서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정, 행정경찰 장정. 근데 경무청 관제 직장하고 행정경찰 장정하고 합하면 또 장정이에요.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청, 장정.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돼서 근대 국가적 경찰 체제를 갖추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자주적인 개혁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하여튼 최대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경찰 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 전략의 일환이라는 최고의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적이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 갑오개혁으로 출발한 근대 경찰의 출발이 자주적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밑에 3번에 있어요. 3번. 1894년 이 개혁을 누가 결정해? 일본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한테 강요해서 이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가기가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 일본 내각, 일본 가기, 일본 정부에서 한국 경찰 창설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강압함으로써 그 아래 각 아문 관제, 아문이 정부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아문 관제는 정부 조직법이죠. 정부 조직법. 자, 각 아문 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한 경찰의 이름이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이에요. 최초 경찰 용어를 썼던 그 용어가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어? 최초 법무아문에 두려고 했었거든. 최초 법무아문에 두려고 했었기 때문에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이라는 용어를 각 아문관제에서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어디서 왔어? 경찰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1872년, 20년 전이죠. 20년 전, 1872년 가와지 도시오시, 이 동경경시청을 창설한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가와지 도시오시가 유럽 시찰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치안 조직을 경계사찰 또는 경찰 이렇게 번역하면서부터 경찰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됐고요. 그 일본에서 20년 전에 사용한 경찰이라는 용어가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 이제 각 아문관제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자, 4번에 김홍직 내각은 각 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했어요. 근데 실제 출발은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무아문 소속하에 경무청이 신설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법무아문하고 내무아문하고 이 관계를 교재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법무아문으로 창설하려고 했는데 내무아문으로 바꿔서 실제 창설은 내무아문에서 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무아문으로 창설했어. 법무아문으로 창설한 다음에 내무아문으로 바꿨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죠. 두 가지 서술이 다 있습니다. 교수님들 책들마다 이런 서술도 있고 이런 서술도 있고 두 가지 서술 다 그냥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법무아문으로 창설하려고 하다가 실제 창설은 내무아문에서 했어. 또는 법무아문에서 창설했어. 그러다가 내무아문으로 바꿨어. 이 두 가지 서술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서술 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네. 뭐냐면 저 위에 청부시통 총국이잖아요. 청부시통. 그다음에 강제병탄 된 다음에 총국 이렇게 되는데 그 강제병탄 직전에 청부시통 경찰 통감부가 있잖아요. 경찰 통감부 제가 밑에 가로에 경무총감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이것도 역시 강제병탄 전은 통감부예요. 통감부 안에 이제 경찰 통감부인데 강제병탄 되고 나면 이제 총독부죠. 총독부 경무총감부입니다. 그런데 강제병탄 전에 이 경찰 통감부를 경무총감부라고도 해요. 경무총감부라고 불러도 소속은 다른 것이죠. 통감부, 경무총감부, 총독부, 경무총감부. 오케이? 그래서 이 강제병탄 전에 이 경찰 통감부를 이름을 경무총감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원래 경무총감부로 나왔다가
아주 며칠 사이에 경찰 통감부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들 중에 어떤 곳에서는 이게 경무총감부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경찰 통감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통감부 소속 경찰 통감부 또는 경무총감부. 그래서 이 경찰 통감부를 경무총감부라고 해도 맞는 지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교수님들이 쓴 책을 읽어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절대로 보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이 제가 교수님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 책 보기 시작하면 완전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 책들이 우리 이 경찰학 편제랑 너무 달라요. 그 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교수님들 책은 이제 시험을 아주 그냥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본인이 잘 아는 부분만 쓴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고 전체를 통할하지 못하고 또 특정 부분에서 서술이 아예 달라버려요. 서술이 아예 달라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경찰 교수님들 교재를 보기 시작하면 아작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이 혼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나 이 정도는 이제 좀 알아두셔야죠. 이 경찰 기관의 변천사 중에서 강제병탄 직전에 통감부, 경찰 통감부가 통감부, 경무총감부로 불리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경무총감부였어요. 통감부, 경무총감부로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공제 문제집에서 경무총감부를 이 경찰 통감부로 바꿨어요. 그 바꾼 해당 파트 편저자도 저도 그 공제외 실무 문제집 편저자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행정학 파트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찰사 담당하는 그 분께서 알면서 고친 거죠. 경무총감부로 돼 있는 것을 일부러 경찰 통감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바꾼 것이죠. 그러나 교수님들 책에는 경찰 통감부로 돼 있는 책도 있고 그대로 그냥 경무총감부로 돼 있는 책도 있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도 경찰 통감부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경무총감부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그러면 우리 조직법 최초의 조직법 그다음에 최초의 작용법을 보시면 자,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의 조직법이죠. 경무청 관제 직장 그다음에 행정경찰 장정. 행정경찰 장정도 장정이지만 경무청 관제 직장하고 행정경찰 장정 즉 우리 최초의 조직법 작용법을 맨 끝자를 따면 그것도 장정입니다.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정. 왜 그러냐면 행정경찰 장정 말고 행정경찰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우리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 규칙이 아니라 행정경찰 장정이죠. 그거를 좀 유심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제가 경무청 관제 직장도 행정경찰 장정도 장정이고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정 합하면 또 맨 뒤자가 장정이다. 근데 그 말씀 드린 것이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행정경찰 장정,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정 이렇게 하다 보면 뭐하고 헷갈려? 행정경찰 규칙하고 이게 헷갈려요. 또 시험장에서 아무 의심 없이 보다가 시험장에서 틱 하고 그냥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초 조직법, 최초 작용법은 경무청 관제 직장, 그 다음에 행정경찰 장정. 자, 경무청 관제 직장을 보시면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고요. 2번,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서 한성부의 경찰이 창설됐고요. 그래서 경무청의 관할이 그냥 한 성부만 관할했습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자 3번 좌우 포도청을 합해서 경무청을 신설하고요. 내무화문에 예속시키고 한 성분의 일체 경찰 사무와 감옥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고요. 그 아래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입니다. 경무사. 자 4번에 한성부 5부 자내에 한성부가 이제 서울이고 오부 자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서울을 한성부를 5부로 나눴죠. 동서남북 그다음에 한가운데 동서남북 그다음에 한가운데 이렇게 5부로 나눴어요. 각 부마다 경찰 지서를 설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 지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에는 경찰서인 거죠. 경찰서. 그래서 경찰 5부 자내에 5부에 각각 자내라는 것은 그 안에 5부의 그 안에 각각 경찰 지서를 설치하고 경무관을 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경무청장은 경무사, 경찰서장, 경찰지서장은 경무관, 경무청장은 경무사, 경찰서장은 경무관. 자, 아래 팁에 경무청 관제 직장은 일본의 경시청 관제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막 이루어지니까 일본 제도가 그냥 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 장정. 자, 이번에 이 행정경찰 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과 유경죄 직결례를 혼합해서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작용법이 이 행정경찰 규칙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이 바로 유경죄 직결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한 행정경찰 규칙과 유경죄 직결례를 혼합해서 한문으로 만든 것이,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 이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경찰 규칙은 일본 것이고 우리 최초 작용법은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행정경찰 장정. 자, 3번에 당시 경무청은 영업, 시장, 회계, 소방, 전염병 예방 등등 가래 광범위한 사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경찰이 담당했던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직무 규정의 포괄성은 경찰 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미분화 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화가 안 된 것이죠.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거기다가 페이지 100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페이지 100. 여러분 페이지 10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페이지 10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자, 맨 하단에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을 보시면 그러니까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거기 1번 옆에다가 페이지 98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페이지 98. 1번 옆에다가 페이지 98. 좀 전에 본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좀 전에 경무청이 이것저것 막 다 해.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의 미분화 현상을 나타낸다. 오케이? 경무청이 이것저것 다 하니까 일반 행정과 뭐 분리됐어. 그러면 분화가 된 것이죠. 근데 경무청이 아까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즉 일반 행정과 미분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을 보시면 1번에 한국에서 경찰이 일반 행정 또는 군 기능과 분리된 시기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짜증나죠? 이런 게 너무 많아. 짜증나는데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경무청이 출범하면서 즉 갑오개혁이 되면서 다른 행정기관들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행정기관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오개혁 되면서 일반 행정기관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일반 행정이랑. 그러나 일반 행정하고 확실히 분리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저 맨 앞에 경찰 개념할 때도 고중경법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비경찰화 현상 나타나면서 막 쫙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우리는 광복되면서. 그러나 갑오개혁부터 분리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분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갑오개혁 직후에 우리 경찰 체제를 아까처럼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여기 보시면 분리가 시작됐다 또는 일부 분리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리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완전한 분리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오케이? 서로 좀 언밸런스한 표현이 다 맞는 표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부터 행정기능하고 분리되기 시작해. 그러나 완전한 분리는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현을 분리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분리됐다 표현도 해요. 또 일부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대신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표현을 틀린 지문으로 했을 수 있는 거야.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리됐다, 뭐 분리가 시작됐다, 일부 분리됐다. 근데 또 반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도 맞는 지문으로 본다니까요. 대신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지문이고 그것은. 근데 완전히 분리됐다 말고 나머지 서술도 만약에 교수가 출제한다 틀린 지문으로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중에서 확실하게 틀린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틀린 것을 찾고 나머지가 완전히 다 맞아.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렵죠? 예,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술이 이중으로 막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98페이지로 오시면 맨 위에 행정경찰 장정의 4번 지문 다시 한번 보시면 경찰이 담당했던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직무 규정의 포괄성이 바로 위에 막 영업시장, 회계, 소방 뭐 싸그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경찰 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미분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첫 뒤에서는 분화되기 시작했다. 뭐 일부 분화됐다까지 맞는 지문으로 봐버립니다. 대신 완전히 분화됐다면 그건 완전히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아래 경찰 고문관 제도와 경찰 체제의 정비를 보시면 자 중앙에서는 갑오개혁 직후 일본에서 무구국조를 경무청의 고문관으로 초빙해서 아래 2번에 중간에 무구급조의 활동으로 1895년 내부 관제가 제정돼서 아래 내부 대신에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정비됐습니다. 이제 내무아문이 내부로 바뀌고 그 내부에 경찰 조직 규정이 거기 이제 담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에서는 1896년 지방경찰 규칙이 제정돼서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러면서 중앙에서 지방에서 경찰 체제가 이제 정비가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 내부 관제가 우리가 내부 소속이니까 내무아문 소속이다가 내부로 바뀌면서 내부 소속이니까 이 내부 관제가
경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 관제가 내부 관제지 않습니까? 중앙의 내부 관제 1895년, 그다음에 지방경찰규칙 1890년.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이 내부 관제 1895년 이 연도가 1895년 내부 관제, 1896년 지방경찰규칙.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앙 관제 정비하고 지방 관제 정비하고 순서가 1894년 갑오개혁이 있은 다음에 추가로 경찰 관련된 관제를 정비하는데 중앙 관제를 먼저 1895년에 정비하고 1896년에 지방 경찰 관제, 이 지방 경찰 규칙 정비하고, 오케이? 중앙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 정비하고, 그 순서도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1895년 내부 관제 제정, 1896년 지방 경찰 규칙 제정 순서가 좀 나옵니다. 자, 밑에 박영효하고 유길준이 있어요. 박영효, 유길준. 자, 먼저 박영효를 한국 경찰 개혁의 선구자라고 하고 유길준을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박영효를 왜 한국 경찰 개혁의 선구자라 그래? 박영효는 어떤 직책을 맡을 때마다 자기가 맡은 그 안에서 경찰 제도를 정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 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길준은 왜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그래? 경무청, 최초의 근대 경찰인 경무청 창설을 유길준이 주도했기 때문에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일본은 동경경시청 창설을 주도한 가와지 도시오시, 철로 리량 가와지 도시오시를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경무청 창설을 주도한 이 유길준을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박영효하고 유길준하고, 이 박영효는 친일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친일파라고 이렇게 하고, 대신 유길준은 확실한 친일파는 아닙니다. 유길준은 확실한 친일파는 아니고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확실한 친일파는 아니고 좀 논란이 있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자, 먼저 박영효를 좀 보시면 1번 중간에 1883년 한성판윤,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한성판윤, 서울시장. 이 서울시장에 부임한 박영효가 한성부에 순경부를 두면서 최초로 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다만 수구파 반대에 부딪혀서 박영효는 개화파고 수구파가 반대하면서 좌천되면서 제대로 실현에 옮기지는 못했고요. 자, 1883년이죠. 그것이 바로 그치고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중간에 갑신정변에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혁신정강을 만들어요. 근데 혁신정강 8조에 순사제도를 시급히 설치해서 도적을 방지할 것, 이런 항목까지 둘 정도로 경찰 제도를 구체화했지만 갑신정변 자체가 실패해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영효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경찰 제도 개혁을 항상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찰 개혁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경부, 그다음에 순사제도, 순경부, 순사제도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이 박영효고요. 자, 유길준은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 1번에 김옥균, 박영효가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았다면,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는 갑신정변 자체를 일본을 배경에 두고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추진했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는데, 자, 김옥균, 박영효가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았다면 유길준은 영국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경찰 개혁론을 펼쳤습니다. 왜 그래? 유길준은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길준이 최초의 우리 최초 국비 일본 유학생이 유길준입니다. 동시에 최초 국비 미국 유학생이 유길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비로 일본 유학 갔다가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 가 있을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유길준은 목숨은 건지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유학을 그만둬. 근데 바로 복귀하면 또 개화파 다 잡아 죽이자 막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또 한 1년여 돌아다니다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길준은 일본 물도 먹어, 미국 물도 먹어, 유럽 물도 먹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피다 보면 일본보다는 미국, 영국 이런 쪽이 훨씬 더 발전해 있으니까.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가 일본을 숭상했다면 유길준은 영국, 미국의 제도를 더 우수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혁론을 펼친 것이 유길준입니다. 자, 다만 사법권과 경찰권의 분리, 또 위생경찰의 강조는 공통적이었고요. 자, 2번 유길준은 서유견문 제10편 순찰의 주제에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소개하면서 경찰 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밑에 그래서 첫 번째 슬래시 경무청 창설을 유길준이 주도합니다. 아까 갑신정변이 1884년인데 갑오개혁은 1894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들어와서 벌써 10년 사이가 있으니까 유길준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가 이 갑오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길준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뒤에 괄호에 박영효가 경무청 창설을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죠.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좀 짜증나는데 박영효가 주도했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유길준이 주도한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가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죠. 박영효는 갑신정변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김옥균은 죽고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살았다가 일본을 등였고 또 다시 귀국하죠. 귀국해서 갑오 개혁에 박영효도 참여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연보를 보면 경무청 창설할 때 유길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박영효가 아니라. 그래서 유길준이라고 생각하시되 다만 박영효가 주도했다고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다.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슬래시에 이 유길준이 민족, 민주, 평등주의를 지향했고요. 그 아래 슬래시에 영국 근대 영차제도 특히 로버트 필 이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영국, 유럽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경찰제도의 목적이 민생의 복지와 안강에 있다고 인식한, 민생의 안녕에 있다고 본 그런 사람이 바로 유길준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게 그 개화기 당시에 우리 선각자들의 정신적인 수준이 어떠했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3번에 일본 최초 근대 경찰인 동경경시청을 창설한 가와지 도시오시 이 철로 리량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민. 이 신민이 뭐죠? 국민인데 이 황제의 신하로서의 국민, 즉 국민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이 신민이죠. 황제의 신하로서의 국민. 즉 이 황제 체제에서 국민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이 신민입니다. 자,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족속이다.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마라. 좀 희한한 얘기죠. 이게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와지 도시오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근대 경찰을 추진한 것이 일본입니다. 즉 일본 근대 경찰의 창설은 군국주의 경찰로 창설이 된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근대 경찰의 창설은 비록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창설은 됐지만 근대 경찰 창설을 주던 이 유길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대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개화기 시절에 우리 선각자들의 이 정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슬래시를 보시면 일본의 근대 경찰 제도가 저 뒤에 국민에 대한 물리적 억압 감시 장치를 지향했다면 조선은 유길준 사상과 순검 직무장정, 이 순검 직무장정에서 경찰의 이 순검의 기본 임무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백성 민자, 이 민의 피해 예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검 직무장정도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민중적, 민주적 근대 경찰을 창설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케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그걸 주도한 우리 선각자들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광무 개혁에 따른 경부 체제로의 출범과 좌절. 자, 경부 경찰 체제가 출범합니다. 기존에 내무암은 그다음에 내무암은 내부로 바뀌죠. 자, 내무암은 또는 내부의 경무청에서 그냥 일개 독립된 부로 경부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전체가 그냥 광무 개혁을 하는데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도 경무청에서 경부로 이렇게 승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 내부에서 독립해서 중앙관청인 경부가 설치됩니다. 자, 이때 국내 경찰서와 한성분의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고요. 각 관찰부에는 아래 총순을 둡니다. 다만 이때 이 경부의 관할이 전국을 관할하지 못하고 지방은 따로 운영하는 이원적 체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원적 체제가 한성 및 계양시장은 경부가 담당하고 그래서 경부는 한성 및 계양시장의 경찰 업무와 감옥 사무를 통할 수행하고 지방은 그 외 관찰부는 각 관찰부에 총순을 둬서 이 총순이 관찰사를 보좌해서 치안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원적 체제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부가 각 지방까지 관할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아래 경부 경찰 체제의 좌절과 경무청으로의 환원을 보시면 1번의 첫 줄 끝에 1년여 만에 경부 대신 장관이죠. 대신이 장관이니까 경부 장관이 12번이나 교체되는 등 문제가 많아서 1년에 장관이 12번이나 교체됐으면 그 완전히 그냥 조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광무 개혁 자체가 실패하니까 이 경부 자체도 이제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경부는 해체되고 그래서 광무 개혁 자체가 실패하니까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부도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02년에 다시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즉 경무청으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죠. 3번에 이때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894년 경무청도 1900년 경부도 전국을 관할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한성부만 관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1902년 새로 환원된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함으로써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894년 경무청하고 1902년 경무청을 구분을 해서 1894년 경무청을 소경무청, 1902년 경무청을 대경무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1902년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하니까 대경무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일본 헌병의 주둔을 보시면 1896년 2월에 일본 헌병대가 명목상으로 한성과 부산 간 군용 전신선 보호를 위해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본부를 둬요. 대구에 본부를 두지만 몇 달 뒤에 금방 이제 한성으로 옮겨갑니다. 본부를. 자, 그렇게 이제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1906년 한국 주차 군사령부 조례, 한국 주차 군사령부 조례. 이 주차라고 하면 주둔해 있는, 한국에 주둔해 있는 군사령부 조례죠. 한국 주차 군사령부 조례에서 문관인 한국 통감에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이 통감 정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의 행정조직 놔두고 별도로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에 통감부가 그냥 실권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도 기존의 경무청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감부에 경무부를 설치하고 경무부가 실권을 장악해 버리죠. 그렇게 통감부를 새로 만드는데 그 통감부를 장악하는 그 한국 통감이 문관인데 문관인 한국 통감에게 예외적으로 주차군 지휘권을 인정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공식적으로 이 한국을 지금 통치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먹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일사늑약 지나면 국제적으로도 거의 일본이 한국은 일본 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때 통감부를 두면서 일본이 그 통감부를 통해서 이제 장악을 하는데 문관인 한국 통감에게 군 지휘권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군 지휘권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공식적으로 조선 통치에 군을 활용한 것이죠. 공식적으로 조선 통치에 군을 활용했다는 그 표현이 문관인 한국 통감에게 주차군 지휘권을 인정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통치한 것을 일본의 한국 통치는 문민 통치가 아니라 군 통치인 것이죠. 군 통치.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선 통치에 군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의미가 이번 지문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자, 3번에 프랑스의 헌병제도를 모방한 일본의 헌병 조례에 의하면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에도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겸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헌병경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말이 헌병이 경찰의 주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병이 경찰의 주를 차지했다. 자, 4번에 일본 헌병의 한국 주둔은 한일합병. 요즘은 한일합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왜냐?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강제병탄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죠. 근데 한일합병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쓰던 것인데 이 공제 문제집이랑 여러 책에 한일합병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즘에 이제 강제병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쨌든 한일합병이 됐건 강제병탄이 됐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먹혀버린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게 된 그 배경에 이 일본 헌병이 주둔해 있었던 그런 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한국 경찰권의 상실을 보시면, 한국 경찰권의 상실. 자, 1905년 을사늑약 하고 나면 이제 일본이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은 일본 것 딱 그냥 그것이 매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으로는 일본이 먹었고 이제 형식상 실제로 이제 완전히 먹어버리는 공식적인 절차만 남았는데 그 공식적인 절차가 자 통감부 경무부 경찰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즉 먼저 통감부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의 권력을 장악해 버립니다. 기존의 행정조직이 있는데도 통감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 통감부를 일본이 장악하고 실권을 일본이 장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 경찰도 기존의 경무청이 있는데 그 경무청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만 기존의 경무청의 관할만 한성부로 축소를 시켜 전국을 관할하던 것을 한성부로 축소시키고 통감부에 별도로 경무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경무부가 경찰의 실권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감부에 경무부를 출범시킵니다. 1905년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공포돼서 통감부에 의한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기존 행정조직 그대로 있고 통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통감부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자, 1905년에 그 밑에 1905년에 중간에 경무청을 한성부만으로 관할을 축소시켜요. 일단. 그 다음에 이번에 1907년에 통감부 소속으로 별도로 경무부를 설치하고 일본인 경무 고문을 통해서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자, 지금 통감부에 경무부 설치하죠. 이때 기존 경무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통감부에 경무부를 설치하더라도 기존 경무청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기존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가는 것이고 이 경무부는 통감부, 경찰 통감부로 바뀌는 것이고요. 자, 3번에 1907년 7월에 경시청 관제를 통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무청 그 전국을 관할하다가 한성부로 관할이 축소된 그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1907년 7월에 경시청 관제를 통해서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고요. 그 다음에 1907년 이 경무부, 통감부 경무부는 강제병탄 직전에 경찰 통감부로 바뀝니다. 이 경찰 통감부를 경무총감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 1910년, 여기서 말해 1910년에 강제병탄이 되는데 경술국치, 강제병탄이 되는데 그 직전을 말합니다. 그 직전. 그래서 1910년 경술국치 직전에 통감부 경찰서 관제에 따라서 통감부 직속으로 경찰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이 경찰 통감부가 경무부가 경찰 통감부가 되는 겁니다. 경무부가 경찰 통감부가 되는 것이고 그 경찰 통감부를 제가 괄호에다가 경무총감부로도 써놨죠. 그래서 경찰 통감부를 경무총감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경무총감부로
설치가 됐다가 며칠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경찰 통감부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 통감부, 경무총감부 다 맞는 지문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각 도에는 경찰부, 이것도 경무부라고 하기도 해요. 경찰부 또는 경무부죠. 경찰부 또는 경무부가 설치됨으로써 지방행정기관과 경찰기관이 분리되었고요. 잘해. 한국 경찰권의 구체적인 상실 순서가 이 취한사경입니다. 법령은 취한사경. 그것의 각각 내용은 일외사전. 오케이? 취한사경, 일외사전. 취한사경, 일외사전. 그래서 취한사경, 취국서, 한일협정, 사법 위탁각서, 그 다음에 경찰 사무 위탁각서. 그래서 취한사경, 일외사전. 취한사경에 대해서 각각 취국서에서는 일본,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을 일본 관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러니까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을 뺏기는 것이죠. 자, 취한사경 일외,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일본 관원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뺏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취한사경 일외 사법감옥사무 뺏겨버리고요. 나머지 전체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취한사경 일외사전, 취한사경 일외사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아래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의 특징을 보시면 1번 한국에서 경찰이 일반 행정 또는 군 기능과 분리된 시기로, 이게 아까 질문하고 다르죠. 아까 질문하고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 갑오 개혁으로 출범한 그 경무청부터 또 일제 시대까지 그 우리 경찰 기관이 엄청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 많은 업무를 경찰이 혼자 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 기능과의 분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화가 안 됐다고 하기도 하고, 일부 분화됐다고 하기도 하고, 분화가 시작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화라고 하면 이제 틀리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경찰의 임무 영역은 감옥, 위생, 소방, 영업경찰 등 광범위한 영역에 미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분화됐다 그러고 2번에서는 또 미분화를 또 얘기해요. 이렇게 문장이 좀 언밸런스한 문장이 서로 좀 섞여 있습니다. 자, 3번 경찰 이념이 국민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통치권 보호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확보하는 데 있었고요. 그래서 갑오개혁 이전에는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고, 광복된 다음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힘든 역사였던 것이고요. 자, 5번에 철저하게 일본의 의도와 계획하에 일본 경찰에 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갑오개혁 이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이 우리 경찰사입니다. 경찰사. 여러분 좀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 5분에.